점화식이라는 게 뭐냐면 점화식은 이렇게 그 불 꺼질 때 우리가 점화가 일어난다 하잖아요. 불이 이렇게 슉 돼서 불슉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성냥개비가 있으면 여기 이제 불을 이제 붙여서 불을 슉 붙여서 여기 이제 나무나 이런 데 하면 불이 돼서 막 산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산 같은 경우는 불이 붙으면 불이 확 타르죠. 그죠? 그런 개념을 이제 이용하는 게 이제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점화식은 어떤 AN이나 뭐 AN 플러스 1이나 어떤 이런 항의들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적어 놓는 관계를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AN과 AN 뭐 플러스 1의 관계를 알면 AN을 알면 그 다음에 어떤 AN 플러스가 어떤 수가 되는지 어떤 구조가 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화식이라 한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 있는 등차 수열에서 이런 구조를 배웠을 거예요. AN 플러스 AN은 뭐 D였다. 이런 것도 점화식입니다. 다. 그래서 점화식은 모든 대부분식이 점화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등비수열도 여러분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 점화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양한 수에 대한 점화식이 굉장히 방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개념을 알고 그래서 이런 또 n번째, n 플러스 1번째 그 외에 뭐 다른 번째도 어떤 관계가 점화식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크게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an과 an 플러스 1 또는 an 플러스 2까지 어떤 관계식만을 가지고 하는 거로 이제 교육 과정으로 좀 낮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화식을 푸는데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줄였어요. 이렇게 교과 과정에서. 근데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수꼴의 점화식을 풀어라 그런 거 되어 있는 것은 기본꼴의 역수입니다. 역수. 이렇게 역수를 뒤집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문제를 이제 그런 문제로 내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를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3 플러스 A 이렇게 항상 이런 구조는 대입해주고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줘서 푸는 문제를 이렇게 문제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문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패턴을 이제 외워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n-1까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어떻게 해줘요? 더해준 거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더해주면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면 an 플러스는 여기 3이 몇 개냐면 1, 2, 3, 4, n-1개에서 3이 n-1개 있어요. 그리고 나서 a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이 2니까 2분의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2분의 6n 이게 2분의 1이고 앞에 3n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an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제 역수로 뒤집어서 6n 빼기 5분의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를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점화식의 문제 계열인데 요것도 이제 어떤 AN과 AN 관계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숫자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 주면 되는데 요거 사실 여러분이 이제 눈치가 좋은 학생들은 이게 어디서 봤다는 걸 느낌을 가질 겁니다. 어디서 봤다.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을까? 이게 이제 개차수열에서 배웠던 거예요. 개차수열. 그래서 개차수 여기서 이항시키면 an 플러스를 an 뺀 거잖아요. 그죠? 개차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개차수열조차도 이런 모양을 표현을 할 수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이고 4k 요 조심합시다. 1, 2, 3, 4 이렇게 대입하고 여기 k-1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a1이 2가 되고 4 플러스 2분의 n-1 n입니다. k 공식에 의해서 그럼 이제 약분되고 2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SN을 구하라고 했어요. 다시 여기서는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시그마 공식을 다시 써줘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n이 되고 여기 이제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배 법칙 써서 푸는 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k는 1부터 n은 2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6분의
n 플러스 1 다시 복습이 되겠네요. 그죠? 시그마 공식 써주는 연습 이렇게 그래서 슉슉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이제 예쁘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n으로 묶어주고 3분의 2n 제곱 빼기 n으로 지금 묶어줬어요. 그죠? 묶어줘서 3분의 3 묶어주면 3분의 3n 플러스 3 3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쁘게 써주면 2n 제곱 사라지겠네요. 요거 조심합시다. 이렇게 마이너스라면 7에서 3 빼주면 4죠. 그래서 요걸 또 이쁘게 써줘야 돼. 또 이쁘게 안 쓰면 또 채점하는 분들이 힘들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점화 수요를 이제 기존에는 이제 더하는 걸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곱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써도 되고 이 모양을 바꿔 쓰면 좀 더 편해서 모양을 좀 더 바꿔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 구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구조를 만들어서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A2부터 들어가는 거죠. 2, 3 그러면 1, 2,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2, 3, 3, 4 다음에 3, 4, 4, 5 이 구조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AN-AN은 n-2, n-1, n-1, n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를 맞춰서 다 곱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AN하고 A2가 이렇게 남게 되고 요걸 이제 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곱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따로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규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사라져요. 그죠?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슉슉. 그리고 제일 마지막 구조도 그대로 쓰면 이렇게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 얘는 이렇게 두 개가 남게 돼요. 그래서 n분의 2에 n-1이 되죠. 그래서 a2가 2니까 여기서 2를 곱하면 따라서 a는 n분의 4에 n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 자체는 구조 자체를 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교과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점화식 정도 이런 식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편에 이제 제가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이제 했어요. 어쨌든 점화식 구조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만 이렇게 쓰고 사실 이렇게 계산을 해서는 쓰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쓰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세 개의 어떤 점화식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구조가 기본꼴이 이거예요. 그 기본꼴이 어떤 거냐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이걸 하나 맞춰주는 거예요. 항상 이 기본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이용,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하나씩 이제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곱하면 1을 대입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A2, A1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대입하면 여기 이제 AN 여기는 특이하게 AN 플러스 1로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또 AN으로 해도 되는데 AN 플러스 1로 주로 합니다. 이렇게 주로 AN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N 마이너스 1 그래서 1 다 곱하면 이제 이 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져서 결국 an 플러스 an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 이제 2가 몇 개 있냐면요. 2가 개수가 2가
1부터 n-1에서 n-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a2 빼기 a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n 플러스 an은 여기가 이제 1이잖아요. 그죠? 2하고 1이니까 여기 이제 2의 n-1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래서 여기 가가 얼마냐? 이거는 2의 n-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이제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1 넣으면 2-1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에 an. 여기서는 이제 an으로 딱 등장을 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2의 n-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더하면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an-a1은 시그마 k는 1부터 n-1. 그죠? 무슨 수열이죠? 개차 수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2의 조심하게 k-1입니다. k-1. 왜냐하면 k-1이 되냐면 여기서 이제 1이 되려면 k-1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면 2 빼기 1의 2의 처항이 1이죠. 여기 1이고 1은 생략할게요. 다음 n 빼기 이렇게 해서 답은 이게 n-1제곱 빼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뭐 학교에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구조에 대한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이게 이제 외우는 수밖에 없지 구조를 계속해서 외우지 않으면 사실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외분점 공식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 교과 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관계식만 적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 풀어라는 원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외분점. 그래서 이제 A 이렇게 그 다음에 4에 이렇게 되죠. 외분점 공식 그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과정을 반복하는데 교과 외라서 이렇게 제가 깊이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기본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이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숫자를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숫자를 하나씩 여기서 대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입을 해요. 이렇게 대입을 하면 여기 플러스 1로 써야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 1. 왜냐 한 번 더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다 곱하면 이제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an 플러스 1 an은 4에 1부터 n-1이니까 n-1이고 여기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2에서 1 빼면 1이에요. 1 곱하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넣는 거죠. 1부터. 두 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4의 0제곱, 4의 1제곱, 4의 2제곱. 이렇게 돼서 4의 n-2입니다. 좀 특이하죠? 여기가 이제 하나 줄어드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제 다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되고 A1은 시그마 K는 1부터 n-1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 4에 K-2를 써야 돼요. K-1인가요? 1이네요. 요거 처음에 1 넣었을 때 4의 0제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해주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4 빼기 1에 4에 초항은 1이고 항의수가 n-1개예요. 이렇게 항상 조심합니다. 항의수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분의 4에 3분의 4에 n-1 빼기 1인데 빼기 1이 이제 여기 a1이 이제 이항 되고 얘가 1이니까 들어가면 통분을 해주면 여기 이제 2가 되나요?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 1시간 전의 수보다 3배와 2를 더한 수가 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전의 수는 얘 3배의 2를 다, 이 뜻이 돼요. 알겠죠? 세견의 수가 1시간마다, 그래서 n은 시간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또 기본꼴이 있어요. 이렇게 기본, 요거는 요렇게 주로 이제 앞에 3이 개수가 오게 되고,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요걸 알파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알파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3에 다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알파잖아요. 얘가 얘랑 같아져요.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요것도 교과 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거 관계식만 쓸 줄 아는 것만 원래 원칙적으로 내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교과 외의 내용인데 일단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기본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꼴이 이런 거예요. 기본꼴 여러분이 요걸 만들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을 대입하면 이렇게 숫자를 이제 여기서는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문제 어려운 게 뭐냐면 기본꼴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기본꼴이 생각보다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당황스러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다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곱하면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3이 몇 개냐면 이게 1에서 n-1이니까 n-1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a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주면 이제 나옵니다. a에는 여기 a 처음에 a0가 1입니다. a0가 그러면 a0가 1이면 a0가 1 넣으면 여기는 5가 되겠죠. 여기는 5 그죠? 그래서 1시간 전에 5입니다. 그래서 5를 대입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3n-1 빼기 5 이런 식으로 빼기 1이죠. 빼기 1 이렇게 이제 쓰거나 아니면 이걸 좀 이쁘게 만들어줘도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제 SN을 구하라 그러면 SN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시그마 써주면 되니까 여기서 6에 3의 k-1 마이너스 이렇게 요거 이제 분배 법칙 해주는 거죠. 분배 법칙.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기 등비수를 이제 합공식 쓰면 여기 이제 1 넣으면 초항이 6이 되고 공비가 3이니까 3 빼기 1 항해수가 n개입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n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요걸 이제 여기 2가 되니까 약분을 하면 여기 이제 여기 2가 되고 약분을 하면 3이 되죠. 그래서 3에 n 플러스 1 빼기 3 마이너스 n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런 문제도 뭐 있을 수 있다는 걸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식 쓰는 문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바둑돌 배열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제일 끝에 여기 이제 그 n 플러스 2개의 어떤 바둑돌을 놓는 거죠. 이렇게 바둑돌을 놓는데 이제 흰색과 검은색을 쭈루루루 놓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인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놓을 때 이제 여러분이 크게 흰색으로 끝날고 검은색이 끝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검은색으로 끝날 수 흰색인데 그 조건이 흰색은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흰색이 닿으면 항상 이 검은색이 나와야 됩니다. 앞에. 그래서 이렇게 봐서 즉 an 플러스 2개를 배열하는 경우 즉 n 플러스 2개를 바둑돌을 배열하는 경우는 단조건이 어떤 거냐면 흰 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그 경우의 수는 여기는 an개 그렇죠? 여기까지 배열을 한단 말이죠. 바둑돌을 배열하는 경우에서 an개입니다. n개를 배열하는 거 흰색끼리 이웃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an 플러스 그죠? 여기서 an 플러스 1개를 배열했을 때 흰색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에서 얘는
검은색, 흰색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을 놓으면 이 두 개는 서로 때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지 않는 개수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이 결국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피보나치 수율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데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좀 더 쉬운 방법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흰색을 놓고 검은색을 놓읍시다. 그 다음에 흰색을 놓은 다음에 흰색을 넣을 수 없으니까 검은색을 놓겠죠. 그러면 이렇게 배열을 할 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여기다 n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an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겠어요? an 플러스 1개겠죠. 여기까지 이제 총 바둑돌을 n 플러스 2개를 배열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요. 그러면 바둑돌을 놓고 여러분이 처음에 흰색, 검은색을 놓고 쭈루루루루루루루 놓는 경우와 검은색 놓고 쭈루루루루루 놓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즉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이렇게 이해도 앞쪽으로 이해도 되고 뒤쪽으로 이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뒤쪽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 관계식을 구했고 그 다음부터 구하라는데 보면 A1이 하나를 놓을 때는 두 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흰색이나 검은색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놓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흰색은 안 되고요. 흰색, 검은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 세 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차례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3은 두 개 더하면 5, 4는 8, 다음 5는 13, 6은 21, 그죠? 그 다음에 7은 33가요? 다음에 8은 4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3, 5, 13 하고 13 하면 두 개 21, 21 하면 34, 두 개 하면 55네요. 그죠? 55.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두 개 더하면 5, 그 다음에 8, 13, 13 두 개 더하면 21, 21 더하면 34, 34에 더하면 5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 문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와 B 문자는 이웃할 수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경우를 봅니다.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A, B, C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A, B, C로 끝날 때 그 여기가 이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냐면 여기는 아무거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B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 게 A하고 뭐가 와야 되냐면 여기는 C만 올 수 있고 여기는 B도 A, B는 문자를 이웃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B하고 C만 올 수 있고 얘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는 아무거나 A, B, C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총 요걸 배열을 몇 개를 배열하냐면 n 플러스 여기는 n개를 배열하고 있는 n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n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A, B, C가 들어가는 경우를 본다. C가 그 전의 경우의 수는 만약에 C가 오면은 여기는 아무거나 배열해야 되니까 여기는 n-1개를 배열하는 경우죠. 그래서 an-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로 끝나는 경우 전에 B, C가 있는데 A로 끝나기 전에 같은 것끼리네요. 같은 것끼리는 올 수 없으니까 얘는 여기는 B가 되겠고 여기는 A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것끼리 올 수 있을 때 A 전에는 B, C가 올 수 있고 B 전에는 A, C만 올 수 있죠. 그러면 결국 A, B, C와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의 수만을 따로 생각해 보면 이 끝에 끝나는 경우가 A, B, C로 끝나고 그죠? 이렇게 이게 A 그 다음에 C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C로 끝나고 이렇게 여기는 아무거나 올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an-2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요거는 끝에가 A로 끝날 수도 있고 B로 다 모든 걸 흡수를 하죠. 그럼 요 경우의 수는 an-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경우의 수를 세면 an-1, an-2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답은 1,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까지 흡수를 했을 때는 얘가 하나가 추가가 되니까 2, 1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려우니까 앞쪽으로 해도 돼요, 여러분. A, B, C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가요? B하고 C가 올 수 있고 요거는 A하고 C하고 올 수 있고 여기는 아무거나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거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경우의 수는
an-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죠. 그럼 이걸 세 개를 합쳐버리면 요거가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죠? 요거도 A, B, C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두 개가. 그리고 나서 C가 타고 나서 이제 하나 남은 거죠. 요거는 그럼 두 번째 am-2 이렇게 m-2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돼요. 그래서 얘를 결국 하면 am-1, am-1, am-2가 되어서 이걸 두 개를 합쳐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뒤쪽에서 많이 접근을 하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설명해도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되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요. 다음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거 있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이 뭐냐면요. 여기 이제 도미노를 많이 이제 여러분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넘어지면 그 다음 넘어지고 넘어지는 건데, 그래서 첫 시작점이 있어요. 주로 이제 n이 1에 이제 성립한다를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어떤 k일 때 어떤 식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조건을 가지고 a의 k 플러스 1도 이 조건을 가지면 이 조건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요. 그러면 1을 넣으면 뭐가 성립돼요? 2가 성립이 되죠. 2 넣으면 얼마가 성립돼요? 3이 성립돼요. 그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결고리,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넘어가면 그 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증명 방법이 수학적 기납법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증명하라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시그마로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K와 K 플러스 1이 요걸 증명하래요. 요걸 이제 당연히 증명을 했는데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 n이 1이다. 1일 때. 그러면 1을 넣어보면 여기 이제 1 넣으면 1 곱하기 1 더하기 1은 3분의 1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3 성립이 되느냐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양쪽 똑같이 2 나오니까 오케이 성립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제 n이 k일 때를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성립할 때 k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성립을 하는구나. 그럼 k라고 좀 혼동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뭐 여기를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k 이렇게 맞춰주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걸 m으로 쓰고 m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k 플러스 통일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게 좀 혼동스러우면 1, 2, 3, 4 이렇게 더 낫겠죠. 그럼 요거는 일단 생략하고 요거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 내에서 어떤 거냐면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는 뭐가 될지 이제 그 다음 항에는 뭐가 될지를 보는 거죠. 그럼 그 다음 항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게 돼요? 기존의 이 식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해줘야 돼요? 요걸 해줘야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2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항은 요거의 그 다음 항은 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변에다 얘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을 요 수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k 번째가 되고 k 플러스 1번째는 얘가 추가된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그 다음에 여기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좌변도 바뀌어야 되는데 좌변은 어떤 구조로 바뀌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K에 관한 식이었는데 만약에 이걸 한 단계 높이면 K 자체가
k 플러스 1이 어떻게 돼요?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정말 바뀌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분을 하면 3분의 1 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k 플러스 3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를 결국 우리가 통분을 해보면 오호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적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k 플러스 1번째의 어떤 구조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k번째 수가 이런 구조였으면 k 플러스 1번째도 같은 구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일 때 성립되면 k 플러스 1에도 같은 구조가 성립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성립함으로 이렇게 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원래는 그래서 n이 k 플러스 1 때도 또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부등식으로 가는 구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강의를 했다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게 너무 많이 실수를 해서 막 여러분이 혼동스러울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원리는 똑같아요. 처음에 1일 때 1의 제곱분의 1이 1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양면에 1이 되고 1이 돼서 성립해요. 성립한다.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K를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번째 항이 뭐가 될지를 유출해야 되는데 그 다음 번째 항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 이게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다 추가를 시켰어요. 양변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를 시키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k 플러스 1번째 넣은 수가 요건데 얘가 그러면 요거도 보면 k 플러스 1을 넣으면 요런 구조였는데 얘가 얘보다 크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데 생뚱맞은 게 나왔어요. 그럼 이 생뚱맞은 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잘 보면 얘는 얘보다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보다 커요. 이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상이 되면 좌변의 우변보다 크고 또 좌변의 우변보다 크기 때문에 결론 얘가 얘보다 크게 되죠.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증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이게 당연하면 이제 증명이 끝나는데 정말 얘가 얘보다 큰지를 항상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를 곱해주냐면 최소 공배수 2k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제 이항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항하면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러면 k는 여기서는 항상 1 이상의 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항상 0 이상이죠. 그래서 항상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이걸 항상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생략을 많이 하는데 원칙적으로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로 그 모의고사나 이런 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유형 문제를 또 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시작점에서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K일 때 가정하고 K 플러스일 때도 증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을 넣으면 당연히 성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K번째도 성립한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이렇게 그러면 3의 이렇게 13의 배수다.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1을 넣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모양을 이제 우리가 바꿔주게 되는데 요걸 fk라 잡죠, 그죠? 이게 fk. 그러면 그 다음 이제 3의 k 플러스 2, 4의 2k 플러스 1을 fk에 가는 구조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3에 보면 4의 2k 플러스 2k 마이너스 꼴인데 3의 k 꼴이 없잖아요, 그죠? 얘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의 k 플러스 1은 fk 빼기 4의 2k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냐면 3 곱하기 3의 k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걸 이제 여기에 쏙 대입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fk 마이너스 4 곱하기 4의 2k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3fk 되고요.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4의 이렇게 되고 얘를 모양을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4의 2k 마이너스 1이 있으려면 얘는 플러스 이렇게 써야 돼. 2. 그래서 4의 2k 마이너스 1 곱하기 4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이쁘게 쓰면 이 부분 공통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고 16이니까 얼마가 돼요? 13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13의 배수라고 했고 얘도 무슨 배수예요? 13의 배수죠. 그래서 나눠 떨어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는 3이 되고 나는 13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부등식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학적 여기서 특이한 게 우리가 주로 n이 1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처음이 4에 4. 4부터 대입해 성립한다는 거예요. 1 넣으면 성립 안 돼요. 보면 4부터 그럼 4를 넣으면 시작점이 여기 1, 2, 3, 4가 되고 2의 4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는 24가 되고 24인가요? 16이 돼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4일 때 시작점이 4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k일 때 하고 그러면 k일 때 이제 기본적인 여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k 플러스 1 구조일 때 사실 이제 k 플러스 1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1 곱하기 2 곱하기 3에 k에 k 플러스 1이 이렇게 돼요. 요걸 우리가 볼 거예요. 그죠? 요걸 이제 볼 건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이 구조를 만들어 주려면 양변에다 뭘 곱해줘야 되겠어요? k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죠? k 플러스 1을 그러면 k 플러스 1을 곱해줬어요. k 플러스 1을 곱해주고 나니까 그러면 니은의 우변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 나왔는데 여기 나왔단 말이지, 그죠? 우리는 얘가 궁금한 거죠, 그죠? 얘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생뚱맞게. 근데 우리가 알고 싶으면 얘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얘보다는 얘가 더 적으니까 얘가 얘보다 더 크니까 얘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니은에서 요게 k 플러스 1이 2의 k 플러스 1 제곱보다 크더라. 요거는 크더라.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사실 큰 거 여러분이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잘 봐요. 2의 거듭제곱 k를 약분해주면 어떻게 k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k는 뭐보다 1보다 크면 무조건 성립해요. 왜냐하면 a는 4 이상이기 때문에 k도 4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나는 k 플러스 1이고 다는 2의 k 플러스 1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맞춰주는 시험 문제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